저는 1년 안에 AI가 사람을 죽였어요. 헤드라인이 안 뜰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최근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제가요 최근 며칠 밤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사실 최근에 저뿐만 아니라 미래 관련 트렌드나 미래 기술 소개하던, 그리고 심지어 AI 연구를 하고 있는 많은 개발자들조차도 나 약간 섬뜩해지기 시작했어, 나 조금 무서워 라고 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토 GPT와 베이비 AGI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토 GPT가 뭐냐? 기본적으로 챗 GPT는 GPT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나왔잖아요. 얘는 큰 목적 하나만 말해주면 알아서 내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을 사게 해줘. 그러면 실제로 온라인에 가서 인스타그램, 쓱닷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 다 검색해가지고 그 신발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엑셀 리스트를 오픈해가지고서는 비교하고 차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사기 위해서 은행에 가가지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이 모든 작업들을 혼자서 알아서 다 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주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보조 목표들을 자기가 직접 설정을 하고, 이 보조 목표들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구동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의도로 우리가 기후위기가 다가왔으니까 지구 전체의 기온이 1.5도씨 이상 오르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인 안으로 가장 빠르게 실행해줘. 오토GPT 네가 알아서 해결해봐 하고 모든 서버와 인터넷과 모든 권한을 다 줬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솔루션을 AI는 상상할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탄소 배출 줄여라, 지구의 기온을 낮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리서치를 해보는 거죠. 탄소 배출의 주범, 인간의 개체 너무 많아. 자, 그럼 인간의 개체 수를 줄이면서 인류 자체를 말살하는 시나리오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인류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체를 위해서 살자고 이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AI가 딱 봤을 때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류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것. 바이러스 개발을 해가지고 인류의 4분의 3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를 아주 효율적으로 단시간 안에 퍼뜨린다. 자, 이게 SF 영화에 진짜 자주 나오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의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실연의 아픔을 당해서 너무너무 괴로워, 내가 좀 덜 아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누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니? 찬 사람 찾아내라, 찾아낸 사람 제거해라. 그래가지고 매일 걷는 신호등에서 신호등 조작으로 막 또 영화 같은 상상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을 제거하는 솔루션을 AI가 낸다라고 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오토GPT가 오픈소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들이나 제 주변의 사람들은 써보다가 무서워서 멈추거나 얘가 뭘 하나 이렇게 보면서 오케이 안돼 오케이 안돼 이런 걸 해주는데, 자, 세상에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쓰기 시작하면 그들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온갖 권한을 다 주면서 야 이걸 해봐 라고 말도 안 되는 걸 시킬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이 발전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이게 진짜 위험한 경지까지도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요 타이밍에 원자폭탄과 AI 기술, 이 위험도를 비교하신 분이 또 있어요. 기술 위험 수준의 비교라고 페이스북에 공개한 거를 제가 보고 흥미로워서 이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기술 다 파괴력이 높긴 해요. 원자폭탄의 경우에는 터지고 나면 그 주변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초토화되고, 반면에 AI 기술은 그 자체로 파괴력이 높진 않죠. 그렇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훨씬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도 많고요. 원자폭탄은 아무나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규제 아래에 있죠. AI 기술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종류의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발전 속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무서운 건데, 사실 원자력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고 스테디하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AI의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요즘 이 분야를 리뷰하고 저처럼 콘텐츠를 만들거나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진짜 지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제 슬라이드 만들어 놓고 내일 발표해야 되는데 오늘 뉴스가 터져 나오면은 밤 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밤 새서 업데이트하고, 아무리 업데이트를 해도 다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AI 기술이 이렇게 위험하다, 심지어 원자폭탄과도 비교가 될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구체적인 어떤 위험성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AI 기술이 나오면서 가장 어려워진 부분 중에 하나가 책임 소재
기준의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거나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여기에 AI가 활용이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집니다. 자,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저건 과실치사고 왜 저건 살인이야? 그 차이가 뭘까?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살인이 되는 거예요. 전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절대로 나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건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 기준의 근거가 되는 거죠. 술 마신 사람에 대해서 그게 감형의 이유가 되는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감형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지역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경찰청이 프로그래머들한테 의뢰를 했어요. 자, 이런 형태의 뭐 로봇하고 알고리즘들 만들어주세요. 얘네들이 순찰도 돌고 뭐 제압도 하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회사가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은 또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비용은 뭐 국가가 됐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이 과잉 진압을 해서 누가 죽었어요. 자, 만약 경찰이 이 행위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 경찰은 파면당하고 재판정에 서고 우리가 뭐 미국에서도 자주 보는 뉴스죠.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떻게 진압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냐? 너의 책임이다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인공지능이 이걸 했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사람이 아닌데? 얘는 인격체가 아닌데? 주체가 아니야. 자유의지도 없어.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프로그래밍한 사람을 벌을 줘야지. 저 프로그래밍한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거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물론 만들어달라는 대로 우리는 만들어줬을 뿐이지 의뢰 받은 대로 했어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한 쪽은 우리가 만든 거 아닌데요? 우리 의뢰만 했어요. 이러는 거고, 여기 돈 된 뭐 정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나? 자, 그러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현재로서는 기업이나 정부가 어떠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인공지능 투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서 AI를 개발하고 계시는 또는 AI 전문가들하고 요 AI 윤리 얘기를 꺼내면 표정이 썩어요. AI 전문가들과 현장의 개발자들이 더더욱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왜 이런 썩은 표정이 나오냐. AI 윤리라는 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AI 개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금지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러니까 AI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못하게 하고 막으려고만 하고 있고, 우리가 뭘 하는지 AI가 뭔지도 모르면서 규제랑 속박만 하려고 하고 있어. 개발자건 아니건 앞으로의 세상에서 AI와 함께 살아갈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AI 윤리의 질문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이 질문들을 비판적으로 던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년 안에 AI가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종류의 헤드라인이 안 뜰 수 없을 것 같아요. 의도된 것이었건 아니면은 그것이 실수로 나온 것이건 AI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사례들이 지금 이 발전의 속도라고 한다면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어떤 무서움도 들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 기술들이 앞으로 삶을 어떻게 많이 바꿔놓을까, 얼마나 많은 새로운 가능성들이 있을까 즐거우면서 동시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최근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답은 하나입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업들에도 정부에도 건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도 사실은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결국 이 기술이 잘 쓰일지 아닐지는 우리 인간의 손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기술과 함께 공생하고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쁜 세상보다는 우리가 더 좋은 세상에 살 수 있기를, 격차가 줄어들고 불평등이 줄어들고 모두가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데 AI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